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2월 10일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토요일의 그 남자 찐시황의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 대표님께서는 항상 토요일은 그냥 너 혼자 해라. 네. 인건비 때문에 너 혼자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혼자지만 혼자서도 한 시간을 꽉 채울 수 있는 사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할 거야. 잘할 거야. 네. 그래서 혼자서 이것저것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메시지는 꼭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8.15 모니톡의 핵심.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바라보면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은 왔다 갔다. 그래서 계속 빠지다가 금요일 날이라고 조금 좀 돌려준 거 이게 다였는데, 어제 또 미국 시장도 그래 우리도 좀 힘내야지가 아니라 힘을 내고 싶은데 다음 주에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있어요. 이거 지켜봐야겠어요 라고 하는 암시를 해줬고, 그러면 미국 시장도 재미가 없는 가운데 한국 시장이 단독적으로 뭔가 꿀럭꿀럭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다음 주에 또 한 주의 관전 포인트인데, 근데 시장은 벌써 지수나 이런 쪽은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오늘 하루 종목이나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섹터와 종목이 강화된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그렇죠. 시장이 좀 돈이 이만큼 많아가지고, 아니면 시장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습니다. 아니면 이제 작년 말 같은 분위기를 보게 되면 시장은 고점에서 조금 좀 밀려가는데 그래도 아직 3,000선, 3,200선 있다가 3,000선에서 놀아. 근데 그렇다고 시장에 관심이 없어진 거 아니죠? 네, 작년 분위기만 하더라도 연말 정도까지 좀 조정받고 내년 1월 달부터 1월 효과와 함께 그냥 쭉 달리겠어라고 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면 종목들이 마구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수는 약간 좀 쉬어도 종목은 가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좀 풍성한 분위기가 벌써 1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도 올 한 해 더티하게 고생했죠. 지금 저희가 다들 12월 달, 올해 1월 달과 12월 달 2022는 이가 이렇게 많이 겹치는다, 이제 연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냥 왠지 싫어요. 네, 이런 한 해에서 엄청 고생하다 보니까 거기다 금리는 이만큼 올라왔고, 그러면은 내가 가진 돈 아니면 지금 좀 여유가 있어서 챙겨놓을 돈들은 이거 과연 주식시장으로 가서 물을 탈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1년 내내 물 탔더니 계좌는 그냥 너덜너덜해지더라. 안 되겠어. 이거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라고 나오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저기서 금리는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저 선생님, 저희 은행에서는 특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한 6%, 7%까지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한번 좀 돈 좀 돈 좀 맡겨주실? 그러면 벌써 조용히 해. 돈 여기 있어. 하고 이제 밀어넣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에 따른 이게 고금리라고 보긴 힘든데 예전 수준에 비해서 올라온 금리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한동안 저금리에만 젖어 있던 마인드가, 저금리면 당연히 여기서 돈을 어떻게 운영해? 지금 이 정도 싼 금리면은 마통 땡겨야겠네. 마이너스 통장 땡겨서 오히려 주식했던 이런 상황들이 컸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역시 주식시장은 안 돼. 이거 여기서 그냥 놔뒀다가는 또 물탄 거 또 녹아. 안 되겠어. 아예 바닥을 찍던 내년 가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추고 그때 다시 보자. 그 사이에 내는 이번에 받은 보너스, 내 영혼을 탈탈 털어가면서 일했던 2022년도에 보너스가 조금 나왔는데 이거 주식 안 사. 그냥 그 은행에 넣을래. 아니면 안전 원금이 보장되는 그나마 한 6%, 7%대 여기 들어갈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유동성이 확 줍니다. 올해 1월 달에 고기 개탁 자산 70조, 지금 47조에서 왔다 갔다. 벌써 이제 거의 절반, 한 3분의 1은 날아가는 꼴이 나왔죠. 절반 되겠네요. 거의 좀 있으면. 이런 상황 쪽에서 이게
없어지고 그럼 나머지 자금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시장이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다기보다는 안 사요. 네. 아무리 저희 주식 싸요. 제발. 와, 이거 올해도 이렇게 실적 냈고 내년도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PR 5배밖에 안 돼요. 좀 제발 사주세요. 그래도 업황이 그 모양인데 내가 돈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또 외면하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싼 주식도 널렸습니다. 무슨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지금 PER, PBR 밴드라고 그러죠. 예, 그 실적 대비해서도 보통 여기 역사적 저점 부근에 와 있고 과거에는 이만큼 비싸게 받았던 주가가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밴드상으로도 역사적으로 이 정도밖에 평가 안 되는데 와 진짜 싼데? 라고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동성이 확 축소된 시장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내가 이쪽 섹터가 갈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5G. 네, 요즘 뭐 핫하죠. 보다 보니까 어젠가요? 네, 또 장 끝나고 나왔던 또 이런 거는 장 끝나고 나올까요? 네. 삼성전자에서 드디어 또 한 건 했습니다. 인도 가서 릴라이언스 지오 이게 인도 통신 사업자 1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억 명이 넘는데 가입자가 4억 2천이래요. 우리나라 인구의 8배. 네. 여기서 뚫었습니다. 이 통신 장비 쪽에서 원래 그 2위 사업자인 뭐 바르지오 에어텔인가? 바르디? 하여튼 그 에어텔이 있습니다. 여기가 2위였는데 2위다라고 하는 사업자를 먼저 그때 여기 그 창업자 딸인가가 결혼했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이제 회장님이시죠? 예, 가셨습니다. 갔는데 그래도 거기 격식을 맞춘다고 터빈 쓰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극한 직업이다. 네, 하지만 수주하려면은 또 내가 가서 이런 거로 돼서 수주해야 우리 10만 삼성 이제 순양전자라고 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요즘 하도 재벌집 막내 아들 보다 보니까 순양전자 그게 돈이 됩니까? 뭐 이러면서 순양에 도움이 됩니까? 하면서 도움이 되면 내가 가야죠. 그러면서 가셨죠. 네, 원래 이게 대구 사투리인데 약합니다. 그런 디테일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가서 이 수주를 하다 보니까 또 5G 월요일 날 또 한 번 난리를 치겠네요.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섹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부각을 받는 게 지금 시장의 상황이고 결론은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에 5G가 또 대세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두고 내 있는 현금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다 주식이야. 뭘 팔아야 되지? 그러다 보면 2차 전지 좀 올해 초부터 좀 올라왔으니까 이거 팔고 일로 가자. 아니면 보니까 에너지 유가 빠지는데 야 이거 정리하고 일로 가자. 죄송한데 이거 내년도 실적 성장 괜찮은 섹터들이거든요. 야 5G 움직인데 이거 갖고 있다가 너 지금 당해 유가도 발 떨어져 있잖아. 정리해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같은 파이 안에서 요만큼이 있는데 요거 정리하고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큼 덜어지고 여기로 가다 보면 요게 그대로 여기 쌓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니까 계속 가. 특히 컨텐츠 쪽에 올인을 좀 관심이 높았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사. 돈이 없는데요. 야 이것 좀 잘라. 그리고 사. 그럼 이것도 그렇게 나쁜 내년 가면 또 조용히 안 해? 야 우리 지금 연말에 평가받아. 우리 지금 펀드 봐라. 한 해 내내 시장보다 선방했다고 하는 거 이거 하고 우리 살 수 있겠어? 야 우리는 펀드 운용자면은 수익을 내야 돼. 근데 아직까지 마이너스 15%야. 지수는 한 20%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거 갖고 안 돼. 정리하고 막판 뒤집기 가자. 예, 막판에 이들도 단타칩니다. 네, 이들도 들어갔다가 조금이라도 뭐 2, 3%라도 펀드 회복하고 그래야 연말 마감하고 내년 3월달 가서 평가받아서 계속 내 모가지가 제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제자리가 저기 딴 회사로 옮겨갈지도 모르는 이런 절묘의 순간에 클로징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해야죠. 뭔가를 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죠. 그러면 잘하고 있나 딱 봤더니 그래도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들 따라가네. 좀 다시 생각해 볼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위에 그분의 마인드가 그대로 또 기관 중심의 펀드에도 들어가 있죠. 요즘에 프랍팀도 그렇고요. 예,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은 요즘 거의 뭐 반 죽었다. 왜냐면은
위탁받았던 쪽도 그렇고 지금 올해 엉망이다 보니까 일단은 많이 정리하더라고요. 사모펀드 쪽에서도 2차 전지 쪽 거의 12월 달 들어오면서 다 정리. 왜냐면은 돈 빼나간다고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정리. 내년을 걱정하더라고요. 이거 빠져나가게 되면 운영할 금액 없는데 어떡하지? 뭐 그러면서 이런 거 고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매도입니다. 매도하고 있고. 그러면 이쪽은 앞으로 빠져나갈 돈이다 보니까 더 매수를 못 해요. 그냥 정리해가지고 현금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빠져나갈 게 내년 1월, 12월 말일이에요. 그러면 정리는 해갑니다. 근데 돈은 있는데 시장은 딱 보다 보니까 저런 게 움직여요. 뭐 5G, 뭐 컨텐츠. 예, 그러면은 야, 돈 빼내갈 건 알긴 알겠지만 그냥 오늘만 매매하자.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이들도. 예, 그러면서 거기다 훅 들어갔다가 종가로 정리하든가. 아니, 저희가 단타 치는 예, 김 대표, 레몬 그려져 있는 그 김 대표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많이 하죠. 이런 틱쟁이 그런 사람이 방송 나와가지고 주식을 장기로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 네, 유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보다 돈 조금 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형국이고 돈이 빠져나가는 시장에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한숨만 나오죠. 그러면 그래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뭐 그래도 내가 내년까지 보고 올해도 한 중반부터 2차 전지 됐으니까 종목들 편입해 놓죠. 에너지 쪽 어차피 유가나 LNG 가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 다 이제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쪽은 여전히 내년도 성장합니다. 이런 것도 좀 쌓아놓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엔터주 쪽도 좀 사놔야겠네. 그래서 약간 뭐 JYP나 이런 쪽도 좀 사놓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 시장이 나오게 되면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 끌고 갈 거야. 뭐 시장 대비해서 선방은 했겠죠. 근데 연말쯤 되게 되면 항상 그 사실은 잊지 마세요. 올해 강했던 섹터가 나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강했던 섹터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태조, 이방원 이쪽들이 좀 강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2차 전지,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쪽. 이게 올 한 해 쭉 강했던 섹터가 나오게 되면 연말 가게 되면 약한 11월, 12월 가게 되면 이 섹터 부러집니다. 보통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항상 전통적으로 12월 달 가면서 11월, 12월 가면서 한 4분기는 약간 주춤한 경향이 많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가 된 지 거의 뭐 3, 4년 됩니다. 매년 그래도 뭐 살까? 살 거 없으면 그래도 좀 많이 내려간 2차 전지 산다. 어김없이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룰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서 올해 좀 클로징하는 입장이다. 보게 되면 올해 강했던 섹터니까 좀 덜어내. 그거 가지고 항상 또 11월, 12월 달을 되게 되면 좀 뭔가 새로운 저희가 예전에 P2E라고 해서 작년이었죠 벌써. 네, 이거 게임이 P2E다 그래서 이게 대세로 가면서 막 핫하게 움직였을 때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 가을 때부터 이맘때가 거의 막 달아오르던 때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도 보면은 하반기 때 움직이죠. 새로운 섹터가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이게 뭔가 부각을 많이 받다가 그때 같은 경우도 또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막 몰립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2차 전지나 나머지 섹터들 반도체는 뭐 윈터 이스 커밍 나오면서 그 전부터 좀 줄줄줄 내리고 있었고 이런 섹터의 쏠림이 큰 게 또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섹터와 종목과 주도주를 보는 입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이거 아니면은 단기 그러니까 어떤 내 수익률을 못 맞춰가요.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개인들 아니에요. 기관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일주일간이나 아니면 당일 수급 같은 경우를 쭉 분석해서 보고 있으면은 기가 찹니다. 네, 분명히 이번 주에 움직인 sek터, 돌아간 섹터들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수 종목 있고 매도 종목을 있으면은 항상 매수 종목에서 이번에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 강했다. 뭐 화장품 면세점 샀다. 그러면은 분명히 판 종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를 좀 덜 팔고 이걸 많이 사면서 시장은 그러면은 쭉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섹터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움직였다가도 이게 좀 강했다라고 해서 이 섹터가 부각받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상은 하나를 죽여야 하나 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또 욕할 뻔했어요. 이놈의 이렇게 나올 뻔했어요.
이들이 하는 전략들이 줄여서 가다 보게 되면은 구성비가 어떻게 보면 시장도 마찬가지 지수에 구성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멈춰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안 빠지고 다른 게 더 가야 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수가 못 올라가요. 그러면 나머지를 죽이고 다른 게 올라간다. 그럼 지수는 그 자리 아니면 하향 여기다가 이게 안 되는 쪽 계속 죽이고 또 가는 쪽 가고 이것 좀 올랐잖아요.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아바타2 뭐 컨텐츠 관련된 쪽 저희 기대감 엄청 높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개봉일 전날 아니면 우리 카메룬 감독님 오신다라고 해서 막 사진 팡팡 터지는 날 이게 14일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개봉 전날 벌써 좀 많이 올라서 비실비실하다가 거기서 빠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 왜냐면 우리 다 알고 있어. 인기 좋을 거야. 시청률과 똑같은 거죠. 컨텐츠 쪽의 인기는 보통 먼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항상 먼저 빠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아유 이거 좀 수익 요만큼 좀 났어. 좋아 라고 보는데 그 사이 지들이 판 또 종목들은 다 저기가 있습니다. 저거 다시 살까? 아니면 또 다른 섹터 없을까? 이렇게 나오는 게 현실이죠. 주식시장은 제가 저희가 이거 한번 볼게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왜 지금 단기 뭐 스윙 아니면 좀 짧게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느냐? 코스피 지수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지금은 뭐 드라마틱한 이런 변화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 볼까요? 네. 혹시 지금 2011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2017년도 요 정도까지 약 한 6, 7년 동안 이거 여기 이때 매매하셨던 분 계시면은 네, 많이 계시네요. 손 들어보시, 네, 되게 많이 계시네요. 네, 네, 저희 우리 PD님도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때 수익이 좀 났어?라고 물었을 때 한 6, 7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 주식으로 재미 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 재미 본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야, 나 살았어. 그래도 매년 그래도 한 두 자릿수가 이제 그때 두 자릿수는 10% 남짓입니다. 어차피 그때 금리도 뭐 그냥 금모양이었고 거기다 10%대만 연간 수익률 챙긴다. 아유, 우리 주식 잘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안 깨지면 다행이었어요. 이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저희가? 네,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즉 오늘 한 며칠 움직일 테마 이런 거 그러니까 일정이란 그때 같은 경우 일정 매매라는 게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번에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누가 방한 그러면 방한했을 때 지난 흐름 보니까 무슨 계약 나올 것 같아. 그럼 계약 나오게 되면 건설 쪽이겠지. 건설 쪽이면은 건설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뭐 감리 이거 지금 많이 나왔던 뭐 한미글로벌부터 히림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거야. 상관없습니다. 계약을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오시니까 그 안에 오기 전에 이런 게 될 거야 라고 되면 그 전부터 움직입니다. 더 빠르죠. 그렇다가 방한하기 하루 전이나 방한하는 날 털어야 돼요. 그 아침에 털어야 돼요. 못 털면은 바로 오후에는 죽음입니다. 이게 다들 팔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6, 7년을 견디다 보면은 어떤 마인드가 되냐면은 저희한테 그러고 나서도 이때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거 올라올 때 야, 너희 같은 단기 매매자들 때문에 시장 다 죽는 거야. 좀 진드간이 갖고 있으면 안 돼? 저희 다 알았거든요, 이때. 근데 이때가 올라온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때도 다 있어? 근데 걱정은 저거 지금 과열차게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나오는데 나중에 저거 거품 빠지게 되고 예전 같은 이런 횡보 시장이 나오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거의 이때의 대선은 그렇죠. 존 킴 선생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예. 존 예 선생님께서는 저희 같은 단기 매매 아니면 모멘텀 매매하는 사람 보고 벌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보다 너의 자산은 앞으로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단 이런 시장 쪽에서 나올 수 있다. 자산을 크게 키우는 거는 좋은 종목 사가지고 커피값 아껴가면서 이렇게 뭐 누굴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바퀴벌레 입장 쪽에서는 와 그래도 그때 많이 그랬어요. 다 좋은데 혹시 선생님께서도 이런 장을 겪으셨을 텐데 그때도 계속 모아가셨을까? 네, 물론 요 당시에는 제가 그분과 같은 계열의 증권사에 있었고 그때도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좀 그랬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뭐 얘기를 하지만 막상 저희가 그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갸우뚱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지금 적자 나고 있는 바이오주를 사고 계시나? 뭐 이런 생각들. 네,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이제 턴하면서 좋아지겠죠. 많이 하는데 그게 부러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면서 이 바이오주 부러졌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헬릭 스미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꺼지면서 보세요. 지금 가격대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0 몇 프로, 90%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변화를 온몸으로 다 막고 있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고점에서 잘못 걸려있으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짧게 쳐가는 저희 입장 쪽에서는 한편으로는 불안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사단이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국 증시는 횡보가 상당히 많고 거기다가 1년 중에 그러니까 같은 1년이라고 하더라도 좀 잘 걸려야 한 2달 오르나 다 오르는 날을 따지게 되면요. 나머지는 횡보 아니면은 하락입니다. 이런 시장을 견뎌야 되는 입장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동하는 게 나 겪다 보니까 그래요. 와, 이거 계속 갖고 있다간 한국 시장의 특성으로는 안 돼. 일단 빠져나갈 건 빠져나가고 현금이 중요해. 이 현금을 가지고 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목군을 많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즉 관심 종목을 많이 넣었다가 이쪽 섹터에 움직이면 이때는 이쪽이 대장주였어. 그럼 그거 들어가 봐서 좀 나오다가 좀 시장보다 좀 먼저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눈치 싸움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고 다시 현금 갖고 있고 그리고 좀 현금이 항상 종가쯤엔 넉넉하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종목들 움직이는 거 또 뭐 없을까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울컥하네요. 6, 7년간의 또 과거 2010년대의 삶을 보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게 시장이 변하고 시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적응하고 바뀌는 게 하나의 투자자의 자세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그게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에 대해서는 이게 이랬었지. 누구보다 먼저 빠져나와야 되겠지. 아니면 저점이 나왔다고 하는데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하는 이런 마인드. 이게 아마 저희도 이제 서서히 이게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하도 1년 동안 많이 당했고 거의 2년이죠. 코로나19 이제 리오프닝 된다고 하면서부터 또 이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마인드는 내년도 똑같습니다. 내년도 그러면 월봉상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변화가 나왔고 이제 반등 시도하면서 딱 지금 시세 중심점은 제가 보기엔 여기입니다. 여기서도 검은색이 탄생하죠. 검은색 선.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자리가 딱 보게 되면은 2,400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무거울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약간 좀 언젠간 또 올라올 거고. 그래서 지금 월봉상의 중심이 2,400으로 갖춰져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그래서 내년도 만약에 판을 짜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2,400선 쪽을 관심을 가지시면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심선이죠. 멀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자리 좀 봤다가 이제 모아가는 자리 쪽이나 그렇다고 뭐 2,400 미치니까 보자 2,380 매수네 이게 아닙니다. 보면은 기준이 이렇게 쭉 월봉상에서 나오는 기준이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은 밑으로 점점점 멀어질 때마다 그러면 또 다시 기회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서 아주 뭐 잘게라도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근데 반대로 2,400 위쪽으로 쭉 간다 그러면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압력들이 좀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기점으로 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이 변화를 크게 큰 출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중심으로 맞춰져 가는 선에서 이게 그러면 서서히 시장이 가려고 하게 되면 월봉상에서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턴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진폭이 상당히 컸죠. 진폭이 상당히 크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바로 팍 올라가면서 파파파파팍 이렇게 안 갑니다. 대부분 월봉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면은 이런 변화가 나와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충격을 받았었죠. 이런 때와 비슷합니다. 충격 받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반복되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좀 출렁출렁하는 게 왜냐면 그때 같은 경우도 보세요. 2010년대도 어떤 월봉입니다. 이거는 일봉이 아닙니다. 이게 결국에는 쭉 하고 올라와서 패턴 맞춰놓고 이런 자리들을 확인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렴 마친 뒤에 움직이는 과정들 이번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커져 있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출렁출렁이는 게 몇 번 확인되고 그 다음에 약간 속임수죠. 갈 줄 알았지 하고 우르르 밀리고 거기다 매물 다 소화하고 거기다 그동안에 나왔던 거 받고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 쪽에서 변동폭 큰 월봉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유 이런 작은 올봉들이 변동성 작은 올봉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출렁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잘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죠. 한번 박스권인 줄 알고 있었지 하고 박스권을 한번 확 깼다가 돌아가는 거. 이럴 때 다 죽죠. 근데 마인드가 이런 때 또 멘탈 잘 맞춰야 될 거고 그게 저 다음 내년에도 그런 변화가 이거는 내년 전망입니다. 혼자 떠들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왔다 갔다 그래도 내년 전망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변동폭 쭉 들어온 다음에 그거 안고 그 다음에 또 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뭐 강세장이면 가장 좋겠지만 강세장 전에 나오는 이런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렴이 필요한 상황 쪽에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장에서 한때는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가 그러면 지금 막 계좌를 보는 쪽에 고루 갇혔다고 하더라도 계좌가 약간 뭐 2차전지부터 여러 가지 종목들 가 있다고 하더라도 와 이쪽에서 수익 나고 이쪽에서는 손해보네 딱 합쳐보게 되면은 그 자리. 네. 지수는 종목들은 좀 오른 것 같아서 보게 되면 계좌는 그 자리.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그럼 가장 좋은 게 영향을 시장에 안 받게 현금 놔두고 현금 가지고 잠깐 움직이는 섹터 쪽에서 담은 얼마라도 챙기고 나와서 보강시켜 놓고 딱 있어야 그나마 계좌가 약간 우상향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왜? 왜냐하면 나머지 2차전지나 나머지 종목들은 또 지금 이번에 하락 때 또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머지 종목들을 사서 계좌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왜 이런 그 각종 사례를 들어가면서 거의 뭐 그들의 얘기까지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인 관점 그래서 이거는 물려 있어서 어차피 못 팔아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못 팔지만 내 계좌에 현금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가서 지금같이 또 내년에 대한 변화 또 전망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섹터의 움직임이 강화됐을 때 내가 주식만 꽉 채워서 지금 이번에 내가 저 재벌집 막내들 너무 재밌게 보는데 그 섹터 움직이는 거 좀 사고 싶었는데 팔 수가 없네 팔 수가 이게 물려서 지금 이거 팔 수가 없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어차피 지금 물린 종목들 지금 여기서 크게 못 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라도 기회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손절해서 또 가서 종목 사는데 손절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얘기죠. 어차피 여기서 나온 종목들 가지고 손절해서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인 종목 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산다고 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숙제는 마인드 컨트롤, 멘탈 관리, 관리는 한국어 말이죠. 네, 멘탈 어저스먼트, 그래서 멘탈 좀 조정도 하고, 이게 제일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한번 지금 계좌가 깨진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현금 없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적어도 815 모니터에 나오는 그래 저 아저씨 말 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좀 깨진 금액에서 나온 자금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 이 마음에 너무 아픈 마음 가지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 한번 해보겠어가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죠. 주식을 저거 사면 또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살까 말까 근데 주식은 계속 날아가요. 그러면은 하다가 살까 말까 계속 나가는데 그냥 지금이라도 고점에 사자.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종목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초중반 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릴 때 보면은 이 마인드가 좀 잘라나서 좀 상처받은 마인드가 살까 말까인데 계속 올라가요. 이때 잘못하게 되면 고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들이죠.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5G다라고 언급을 드렸게 되면은 5G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이틀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제 같은 때 막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그런 마음이 들죠. 저 사긴 사고 싶은데 막 올라가는데 이거 하다가 오후장까지 하니까 더 세져요. 포기. 괜찮습니다. 아예 못 쫓아가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살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오후장 다시 보지. 오후장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오후장에 강하다고 오후장에 덜컥 샀다가 잘못하게 되면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명심을 하시되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손절한 금액을 가지고 그나마 이것까지도 또 손절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느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815 모니터에서도 계속 나오시면서 아침에 또 점심에 이성웅 이사님까지 또 민재기 팀장님 좋은 종목 가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이거를 그냥
보시지 마시고 내가 분석하는 툴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앞서 제가 만약에 무슨 종목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룰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출렁출렁 이런 변화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제가 팀장님 잠시만요. 아유, PD님 잠시만요. 아이고, 이거는 보여드려야겠다. 잠깐만요. 분봉 오랜만에 이거 주식 차트 빨리 한번 설정할게요. 네. 네. 여기 마우스 뜨는 거 아시죠? 이쪽 자리. 마우스가 떠요? 예. 클릭이 공중에서 돼요. 이거 모르셨죠? 아, 다른 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나 지금 되게 아침에 할 때마다 되게 많이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또 인건비 따지시는 우리 임 대표님이신데요. 아 근데 저 화분 한 10만 원 주셨을 것 같은데. 아 본인이 직접 사신 거세요? 네. 어이, 자 그러시면서 갑자기 삐졌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만약에 종목의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바라보는 게 이제 나머지 갖고 있는 툴들 다 비교해 보시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무슨 툴을 이용하나라고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그러면 최근에 많이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 뭐 솔리드를 본다. 뭐 이번에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을 때 이걸 가지고 뭐 일봉상에서도 변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센데 그러면 이렇지만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나만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능력 나는 뭐 분봉상에서 뭐 어떤 그 움직이는 거 관찰하다가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좀 미세하게 들어가는 게 분봉이잖아요. 그럼 거기 나오는 거래량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RSI 뭐 아니면 오실레이터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일목균형표 다 좋습니다. 아, 죄송해요. 계속 목이 걸리네요. 가짜인데 이거? 네, 좋아요. 이거 다 좋아해요? 네, 다 좋아요. 아 이게 무슨 좋아야? 나뭇잎에서 산소를 좀 마시려고 했더니 네. 네, 이런 특별한 툴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목들을 가면서 이런 자리에서는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하는 마인드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보고 분봉 얘기를 하셨길래 저는 이런 것만 그냥 지금 피디님하고 급하게 설정을 했거든요. 이런 거라도 보고 따라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제 MTS는 딱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예, 요 분봉 흐름들과 거기서 나오는 역학관계, 거기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거를 차지하면서 움직이는데 심플하죠. 이런 거 가지고 움직여라고 하기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모든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려보는 분봉이 이렇게 딱 세 개입니다. 이런 쪽에서 타이밍 찾아갑니다. 근데 타이밍이 잘 보시게 되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매한다 하게 되면은 이 종목들이 움직일 때 물론 단기 매매가 아니고 어떤 만약에 저한테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맨 먼저 하는 거는 딱 보고 일봉 보고 그리고 뭐 좀 길게 보면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이제 주봉도 보겠죠.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올라오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주봉을 봐야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확인이 되겠죠. 여기 월봉에는 이 자리 많이 밀렸구나. 근데 지금 일봉을 보니까 이제 돌파하네. 그러면 저점대에서 이제 일봉에서 뭔가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자리들, 그럼 봉 하나를 보겠다. 그럼 어제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 분봉으로 봐야 되겠죠. 분봉으로 보게 되면 어제 시작하고 출렁출렁이다가 그다음 결국에는 쭉 하고 올라가는데 그때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걸 좀 더 미세하게 봤을 때 타이머를 어떻게 가겠느냐? 쭉 하고 올라가는데 이런 때 맞닿을지만 한번 사도 되겠네. 그러면 샀다가 쭉 가져가거나 종가가 강할 것 같으니까 이런 때 포인트에 장중에 이렇게 약하게 나오게 되면 이런 때 타이밍이네. 사실 이런 때 삽니다. 네.
이게 3분봉이고요. 이런 자리 쪽에 딱 겹칠 때 이럴 때 많이 매매합니다. 저는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분봉이나 주식은 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봉상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더 매매로 내가 지금 당장 이걸 사 팔어 이런 마인드가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 캐치할 수 있는 게 이런 작은 봉을 통해서 최대한 싸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유통시장에서 매매하는 한 마리래요. 예, 하나의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 시장 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매매, 이거는 저 매매할 때 아침에 9시에서 9시 한 20분 사이에 나오는 종목들 확인된 거 쫓아갈 때 빼고는 없습니다. 장중에는 이거 저 개인 때 엄청 많이 했죠. 개인이래요. 그냥 내 나름대로의 틀이 없이 그냥 이거 좋대더라. 주가 올라갑니다. 쫓아갑니다. 추격 매수 해서 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보다가 아이고 아니겠다 그러면 손절했죠. 아니면 가는 거 보고 요만큼 먹고 나오고. 근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쫓아다니기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내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오늘 좋은 종목, 오늘 움직이는 종목을 가장 싸게 사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대입해보고 저것 대입해보고 무려 지리산에서 15, 네, 지리산은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막 하면서 내 마인드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중에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 가장 싸게 사는 게 어딜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자리에서 사게 되면 이게 돈이 됩니까? 수장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쓸 때 나온 결과를 이제 또 그걸 가지고 체득시키다 보니까 이런 어떤 툴이 여러분들한테도 하나씩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뭔 얘기하다가 또 오늘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거의 이것만 털다가네요. 예, 진도도 하나도 못 나가고. 네, 그래서 짧게 또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나의 툴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서론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별거 없습니다. 다음 주 FOMC 주간인데 그냥 잘 보자. 뭐 이거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미국에 1년 내내 고통받았던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또 PPI 가지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해석도 많고 이제 지쳤습니다. 아이 몰라. 어차피 뭐 많이 올려봐야 이번 12월 달 50bp겠지 뭐. 이걸 가지고 또 발표되는 점도표와 함께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까가 저희의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나오는 거 갖고 보시죠. 뭐 또 그날 13일 날 또 CPI 나오는 거 가지고 뭐 또 그러니까 14일, 15일이 중요하겠죠. 근데 네, 그냥 많이 했다. 그냥 이번에는 좀 점잖게 좀 움직여다오라고 해서 그냥 하루 올해 내내 흔들었던 거 발표하고는 좀 조용조용히 가자 이런 느낌으로 다음 주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일단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 마당에 외국인들이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왔던 상황들은 일봉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죠. 빠지면 안 되는 자리 쪽에서 돌렸습니다. 아유 이런 패턴 보고 와 저 검은색 저 물건이네 좀 쓸만하네 이렇다고 하더라도 됐지만 돌아가기 위해선 저항도 만만치 않죠. 네, 이런 쪽에서 거래에 힘은 빠집니다. 그럼 누군가 사줘야 됩니다. 사줄 사람은 외국인 요만큼 사주고 기관이 사줬는데 이거 기관 매수한 것 중 대부분 보게 되면은 고배당주 그리고 숏 커버링 이 두 개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쯤 돼서 정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거. 그동안 올해를 저희를 엄청 괴롭혔던 것들이에요. 이거 지금 개인들 팔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기관들 사가는 이 숏커버링에 나오는 현상. 네. 답답하죠. 짜증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인데 아직은 강하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 부분들 한번 더 다음 주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거 리오프닝 쪽 일단은 간략하게만 봤었을 때 중국 방향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아마 계속 내년까지도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쫓아가야 되나요? 네. 틈새적인 종목을 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쫓아가진 말자. 그리고 기다렸다가 또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움직이는 아모레
이쪽을 제가 그렇게 썩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안 빠지고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사고 싶어요. 사고 싶고 거기다가 이거 팔고 글로 가고 싶어 해요. 라고 하는 마인드는 그대로 또 기관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참, 네, 조금 팔다가 아유 가야겠어. 또 어제 같은 날도 이거 올리는 거 기관들이죠. 네,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거. 예, 그래서 그래 얼마까지 가나 보자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거에 대해서 쫓아가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차라리 그래도 눌림목에 사자. 예, 눌림목이란 단어도 어렵고 눌림목을 대처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아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타이밍의 아트. 예, 이거 움직임 나왔을 때 내가 최대한 사서 싸게 사서 그 적어도 내 계좌가 종가에 딱 갔더니 그래도 이 갖고 있는 계좌가 플러스가 돼 있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아트를 여러분들도 같이 이 세계에 빠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대충 뭐 사가지고 저 시장과 함께 좀 대충 수익 난다. 이런 거는 과거 1년에 10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상황들이죠. 뭐 이거 다 끝나고 나게 되면 금리 나가게 되면 다음에 시장이 또 쭉 올라간다고요? 예, 이게 언제 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도 2024년, 뭐 2025년 뭐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유동성 들어가지고 그때 또 나온다고요? 근데 그때 보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서 충격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지수는 웰컴 금리다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을까요? 그때 실물 경기가 안 좋은 거 가지고 벌써 또 충격을 한 번 더 받았을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면은 무조건 또 금리 인하가 앞으로 다가올 호재 아닙니다. 그때 시장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참담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나의 툴 자꾸 오늘은 툴툴거리네요. 네, 좀 삐져서 그렇습니다. 네, 툴이 필요합니다. 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컨텐츠 쪽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컨텐츠 쪽은 변동성 무지 높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저희가 무조건 갈 때는 좋죠. 뭐 레몽레인 지금 올라갈 때는 무지 기분 좋습니다. 내려올 때도 순식간에 이거 한 번에 올라갔던 거 다 내려옵니다. 이만큼 변동폭 크다 보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아바타2 강합니다. 예, 강한데 개봉일 전쯤에 미리 나오시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반도체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이클 얘기하면서 다 아시죠? 이제 반도체 쪽은 뭐 저희까지 반도체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그냥 반도체는 그렇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는 7자 보이면 사자. 네, 이번에 7자를 2번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바로 급반등. 아유, 이럴 때 더 살 걸. 속상하시죠? 또 옵니다. 7자 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고점이 낮고 저점이 낮는 패턴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등 되돌림 나왔다가 또 출렁출렁 아마 7자대를 몇 차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오는 거는 또 보면은 SK하이닉스가 망한다. 예, 적자 조단위로 나오게 되면 SK하이닉스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적자하는 기업을 왜 갖고 있어?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압박하고 있고 뭐 메모리 반도체 TSMC가 이제 대세고 삼성전자 이렇게 가다가 수주 하나도 못하고 망한다 이런 얘기. 네, 항상 삼성전자 망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네, 또 이런 딴 얘기 들으면 안 되죠. 예, 저희 것만 가겠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서 LG전자의 그분이 생각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깊을 때는 항상 바닥이 맞습니다. 그런 쪽을 잘 이용하자 이런 분위기 여전히 높고요. 드디어 2차전지죠. 와 보세요. 제가 악재만 요즘 나오는 얘기만 써놨습니다. 1분기까지 실적 안 좋대요. 네. 언제 뭐 실적 좋다고 그런 적 있었나요? 네. 리튬 가격 하락한답니다. 리튬 가격 고점에서 요만큼 하락했다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영향이래요. 아니 그럼 테슬라가 그렇게 급등할 때는 2차전 지주 똑같이 급등했나요? 네. LG에너지 솔루션 오버행 이슈. 지난번 6월 달인가요? 오버행 그 6개월짜리 이제 매물 나온다. 이거 나오게 되면 또 그렇게 비싼 주식이니까 큰일 난다. 네. LG에너지 솔루션 볼까요? 그때 6월 달이 이 얘기 나오고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6월 달입니다. 6월 달 저점이었습니다. 큰일 난다. 500이 나와서 이거 다 해서 이제
뭐 30만 원도 무너진다. 저점이었네요. 여기까지 갔네요. 네. 이번에 또 오버 이슈 나오면서 와, 이거 정고점 앞두고 이거 물량 나오는 거 이거 우리 사주 나오게 되면 우리 사주가 그냥 있겠느냐?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던지고 그냥 두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리 물론 이제 돈을 생각을 하고 뭐 이직의 생각이 있지 않는 이상 LG에너지 솔루션 갖고 우리 사주를 받았다. 지금 받은 거 가지고 수익이죠. 근데 보통 그렇겠죠. 막 와 이거 저 팔까 하는데 팀장님이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애사심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뭐 누굴 눈치를 본다고 그런 건 없겠죠. 근데 급하면 팔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회사 분위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북미에서 성과 나오게 되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야 팔지 말자. 이럴 수도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항상 5이슈 나오고 이것 때문에 막 그랬을 때마다 주가가 그게 크게 안 밀려서 그래요. 그때가 저점이어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다 생각했을 때 보통 악재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갔을 때가 주가가 그냥 양호하게 갔을 때죠. 악재 나오니까 주가가 밀리는 겁니다. 그거에 따른 변화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럼 이거 2차 전지주 끝났어.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은 많이 봤었을 때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 성과도 더 크게 낼 수 있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와 이렇게 가다가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탈했어. 저거 나락으로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가 물론 이거는 지금 증자를 해놨기 때문에 더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충격 한 번씩 나오죠.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또 충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죠? 또 돌아갑니다. 이번에 또 충격 나와요. 또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끝났을까요? 네, 또 돌아갑니다. 네, 이게 나오는 게 2차 전지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퍼고 비싸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잡음 나오게 되면 심하게 출렁이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LNF, 예, 볼까요? LNF도 증자를 좀 덜한 종목이에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게 많이 올라서 고점이니까 그냥 꺾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완전히 거의 뭐 상승 수직 하락의 대표적인 월봉의 모습을 갖고 있네요. 이번에도 수직 하락. 그러면 이거 그냥 쭉 가서 그냥 이번에 한 17만 원, 16만 원대 깨지고 그냥 저 밑으로 나락으로 갈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럴 때는 악재 큰 상황 쪽에서는 아니 2차 전지 사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주가 빠지면 조용히 있나요? 아니죠. 조용히 주식을 저점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제 최애 에코프로, 네, 고점 이번 고점이 거의 쌍고가 쳤으니까 밀렸다. 뭐 좋습니다. 예, 쌍고가 쳐서 이제 속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속도 조절도에 이거를 그럼 이때 쌍바닥 때 그러면 사보셨나요? 쌍바닥 때 산 사람도 아닌데 쌍고점 때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네, 고점 때는 다 나와요. 또 안 좋다는 얘기 하는 분들. 네, 근데 그런 거 보시고 지금 상황 쪽에서 가져가야 될 거는 이제 기준점 이탈됐고 하지만 산업의 성장성과 업황을 생각하게 되면은 방향은 롱인데 시장 분위기가 그때는 롱 지금은 숏 이러지 마세요. 네, 지금 장기적으로 움직였던 섹터고 거기서 나왔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또 자리 찾아가는 게 숙제겠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테스트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한 10% 더 빠진다. 뭐 지금 자리도 저는 일단은 약간 보초병부터 들어갈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보고 이때부터 이제 점점 맞춰가는 자리들 확인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이렇게 이런 변화 그냥 급하게 음봉 나오고 이날도 그랬죠. 이때도 그러면은 급한 음봉 나오는 이런 때 이거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다 파는 거죠. 근데 가게 되면은 어떨까요? 여기가 저점이었네요.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회복하는 구간 분명히 나오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모든 종목이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종목과 업황을 가지고 얼만큼 이해도를 있는 상황 쪽에서 이걸 접근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5G 뭐 말씀드렸습니다. 새롭게 뜨는 섹터입니다. 잘 보시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번 주 종목들까지 리뷰 몇 종목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서 그래도 저는 이때가 반성문, 네, 그리고 또 일기 이런 심정입니다.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 케어젠, 네, 화요일날
말씀드렸었죠. 네, 케어젠 발탁, 네, 두루룩, 네, 아유 참 잘했. 네, 이 프로지스테롤이라고 하는 쪽의 변화들,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갔다가 제가 솔직히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갔다 좀 처음 접근한 거는 요때였어요. 제가 이거 딱 들어오면서 제가 기준선에 바짝 올라온다. 오, 이거 괜찮다라고 해서 요 부분에 샀습니다. 샀는데 오고 왔는가 훅 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야라고 하고 있는데 요때 만약에 조금 더 밀렸으면은 손절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다시 여기 테스트하는 걸로 나왔으면. 근데 그 절대 정밀령의 순간에서 요 자리에서 딱 돌리더라고요. 땡큐. 네, 그래서 이다는 거 보고 요때 또 움직였다가 눌리고 나올 때 요때 한 번 더 사고. 더 중요한 거는 가다가 또 이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가다가 또 훅 밀립니다. 근데 또 지지하는 거 보고 요때는 못 샀습니다. 도저히 그러다가 가는 거 보고 요쯤 한 13만 원대 정리했더니 이제 호구 나갔는가 그러면서 또 바로 그냥 확 올려버리더라고요. 네, 좀 먼저 나옵니다. 먼저 사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쪽은 계속 꾸준하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장중 매매나 보면은 이게 호가가 그렇게 많은 종목들도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엄청 바쁩니다. 근데 이거를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누가 사냐면은 조금 의미 있는 게 사모펀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사모펀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연기금이 언제부터 들어왔냐면은 별 관심 없다가 가끔씩 사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네요.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 혹시 지금 갖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비중은 관리하시되 조금 끌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뭐 전고점 때는 갈 것 같고 뭐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쳐보세요. 아마존에 팔리고 있는 거 아마존 또 이제 국내 홈쇼핑에서 팔리는데 이 반응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앞으로 변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당뇨를 관리하는 쪽의 건강기능식품인데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를 받고 있어요. 뭐지? 그러니까 그만큼 당을 분해하는 되게 회사 쪽에서는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밀리니까 조용히 있다가 또 올라가니까 이렇게 떠드는구나. 는 아니고요. 예, 이렇게 하락할 때도 관심 있게 보죠. 예, 어디서 사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봐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제일 못 간 종목 보게 되면 요거는 말씀드려야 되네. DK랑 이쪽은 신주 인수권부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2월 16일인가요? 다음 주에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다 좋게 보는데 그거 나오는 것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지권 여기죠? 그러면 요 정도에서 흐름 보고 거기서 크게 이상 없으면 다음 만약에 사는 날은 인수권 나오고 그 다음 며칠 동안 흐름들 봐서 적어도 한 11,000원대 11,500원대 중심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는 거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에너지 관련된 쪽, 또 이쪽도 올해 좀 올랐다고 난리를 피는데, 네, 괜찮습니다. 뭐 저는 난리 피고 소외됐다. 가봐야겠죠.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하나만 더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나왔던 거 특히 요쪽 휴젤 또 보톡스 이쪽도 어제 보니까 메디톡스가 또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메디톡스 탄력받고 휴젤도 말씀드리고 그날 바로 4.8% 이런 거 괜찮습니다. 뭐 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쪽도 좀 변화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좀 가벼운 종목이 휴메딕스 이런 것도 이제 좀 변화가 좀 나오잖아요. 거래 많이 싫고 좀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청담 글로벌도 이것도 보톡스 쪽입니다. 근데 이게 유통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한번 시세 내고 이제 이런 거 왔다 갔다 할 때는 재미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왔다가 어디서 이제 흔들리겠느냐. 요 자리들. 그러니까 즉 가격이 한 6,000원대, 9,000원대 밑으로 내려오는 자리들, 9,000, 만원대죠. 만원대 한 요 정도? 한 저는 9,500원대 요쯤에선 한번 내려오게 되면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 돌리는 자리들이죠. 그래서 어차피 많이 올라서 이런 거게 된 거 그냥 그 자리 쪽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짧게 트레이딩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리들. 왜냐면 또 이 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변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에서 그런 거 말고 눌렸을 때 어느 자리를 보겠느냐 이런 것들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의외로 또 강한 거 CJCGV 네, 영화관 쪽입니다. 아마 이쪽이 그러니까 지금 디즈니 아바타 2를 통해서
디즈니 관련된 종목들은 다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의 연관성들이 아직은 모르는 거죠. 이게 방영 다 끝나고 디즈니로 들어와서 유통권 가지고 거기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을 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좀 멀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갔다 싶어서 다 꺾입니다. 근데 약간 그 VFX, 그러니까 즉 덱스터라든가 그리고 또 영화관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덱스터도 안 빠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게다가 또 CJ, CGV도 탄력 좋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은 일단 말씀드렸듯이 괜찮긴 괜찮은데 계속 가서 붙어보는 건 좋은데 하나 걱정은 먼저 나오자. 영화 개봉 전날에 그냥 나오자. 수익 나셨으면은 그 관련된 주는 먼저 챙기고, 그날 그 다음 날 와 우리 카메론 형님 오셨다. 카메론 만세이가 아니라 그날 더 간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미리 나오시죠. 이런 섹터 움직임은 조금 빠르게 대응해서 챙길 거 챙기고, 아이 뭐 미리 나왔더니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데 에이 이 사람아, 죄송합니다. 상한가 갔으면 진짜 잘못한 건데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챙기는 게 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도 그래도 시장 흐름들 따라서 뭐 이런저런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성과 좋았던 것도 있고 생각보다 좀 쳐졌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가 시장에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따라가서 대응할 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즉 약간 단기 관점들이 많죠. 그러면 단기 종목을 이거를 단기적으로 시세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사가지고 그냥 쭉 가가지고 이거 계속 내년까지 갈 거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들은 최근에 저희 오전장 라이브 맞죠? 네, 장시작전 장시작전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분명 오늘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적어도 2, 3일 정도까지 딱 시세 정도 볼 정도만, 그리고 또 욕심내지 않을 정도만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라는 것들을 참고하시고, 이런 종목들 물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 싶으면 안 사시면 돼요. 그냥 관망하시면 돼요. 그냥 지켜나 보자. 나라면 어떻게 매매할까 라고 하는 가상의 매매 정도까지 해보는 정도, 그래서 공부해가는 정도,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되 만약에 하다가 보니까 이거 좀 괜찮네, 수익이 났다, 그럼 뭐 해야 되십니까? 네, 저희 영상 오셔서 좋아요, 구독, 그런 거, 임 대표님 안 계셔서 안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런 게 저희한테 그냥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하나, 이거 뭐, 그렇습니까? 그냥, 그래도 오늘, 찐시황에서 좀 들은 거 있다. 이거 괜찮, 이런 얘기를 다 하시다니. 라고 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 그래도 1시간 동안 같이 한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한 번은 뭐, 구걸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는 저희를 춤을 추게 만든다라는 것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일단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 대해서 큰 기대나 변화도 잘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래. 하지만 움직이는 종목 쪽으로 좀 짧게 대응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완벽하게 턴했다, 지금 2400선을 안착을 위해서 막 간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현금은 좀 채워놓고 거기다가 시장 짧게 대응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그리고 또 솔직히 현금 있는 사람은 지금 불효할 게 없어요. 그냥 시장이 이쪽이 움직여도 되고 빠져도 되고, 아니면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은 꼭 화이팅해서 연말을 맞이해서 그래도 내 계좌 조금이나마 플러스에 도움이 되는 종목들이 여러분 한 분 다 갖고 계시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장 시작전에서 임 대표님의 갖은 뿅망치에도 살아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